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고요. 10일 이제 본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당이 자체적으로 보고 있는 판세는 어떤가? 뭐 어제 대략 그 브리핑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종합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 전국에 있는 지역구 254개 중에서 50개에서 55개 지역구 정도가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거죠. 각 당 공통입니다. 비슷합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도 한 55곳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50곳 정도를 얘기하니까 다만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오늘부터 하는 사전투표는 아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열성 지지자들이 일찌감치 결정해서 나가는 걸 겁니다. 그리고 10일 본투표는 대개의 경우에는 아마 결정을 좀 미뤘던 사람들, 뭐 사실 누굴 찍을까? 뭐 아직까지 안 정한 사람 꽤 많습니다.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투표일 직전에 결정했다. 이게 대략 한 40%쯤 되거든요. 그 10명 중에 4명은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약간 그러니까 스윙보터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본투표에 많이 나간다. 그러면 승부는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서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어차피 그 뭐 부정선거 시비 뭐 이런 거를 자꾸 의심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이 다 사전투표에 전부 다 나가주십시오라고 해도 그 뭔가 떨떠름한 그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이 그 확실히 유리하다고 보고 다만 본투표에서 이제 얼마나 그걸 국민의힘이 만회할 수 있느냐. 근데 본투표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중도층이라고 분류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 경합 지역은 50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민의힘 정양석 선대위 부위원장 전국 55곳에서 3 내지 4%포인트 차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이거는 보통의 경우 지역구 여론조사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8.8% 정도는 과학적으로는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지금 뭐 몇 석 하는 게 좀 우스워지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거죠.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도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사퇴한 걸 계기로 해서 그게 바닥권이었고 그때부터 서서히 회복돼 가고 있는데 회복의 속도가 좀 더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회복돼서 민주당을 앞지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는 단계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지난 4년 전에는 120 그때 3석인가 이렇게 아마 수도권이 됐을 텐데 그때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16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16석.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포함해서.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다. 강남권, 서울의 강남권 일부 빼면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뭐 최소한 이번에는 4년 전보다는 상황이 낫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 수도권의 여야 통틀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의 박빙이다라고 얘기하는 지역구가 26개라고 합니다. 서울에 15, 인천, 경기 11. 이게 이제 박빙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뭐 일부 그 수도권에서 지금 우세인 지역과 박빙인 지역을 합치면 적어도 하여튼 4년 전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판단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뭐 그렇게
국민의힘의 판세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 48곳 중에서 최근까지 한 30곳 이상이 확실한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조금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이 15곳이 박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강남권을 빼면 국민의힘의 얘기가 대략 맞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얘기와 민주당의 얘기가 비슷해지는 거죠. 서울에 대개 한 15곳 정도가 박빙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강남권 대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뭐 대부분 다 민주당 우세.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주로 한강벨트인데 뭐 동작, 마포, 성동, 영등포 이런 걸 중심으로 박빙이다. 15곳 정도가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핵심 접전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여기가 전체가 40석인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울경에서 7석을 가져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울경에서 7석밖에 못 가져갔었죠. 그런데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두 자릿수라는 건 10석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게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지역, 부산 수영이죠.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나온 곳. 이곳은 뭐 늘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이었는데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한 적어도 20% 이상 가져가는 바람에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무소속을 고집할 경우에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부울경에서 13곳이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6곳, 경남에서 6곳은 열세. 그 열세 중에 하나가 바로 장해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자릿수 가능할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전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30석 부울경 40석 중에 30석을 못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부울경과 수도권 이런 거 영남 호남 뭐 이런 거는 뭐 이미 이제 판세 분석이 다 어느 정도 양당이 일치하는데 양당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지난 총선에 민주당은 대전 7석 싹쓸이 했죠. 세종 2석 싹쓸이 했죠. 충청권에서 20석을 했습니다. 충청권 전체가 28석인데 20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석밖에 못 가져갔고요. 자, 이번에도 20석을 하겠다. 아마 이런 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대전, 세종 싹쓸이. 그 다음에 세종은 싹쓸이가 안 되죠. 대신 김종민 새로운 미래 의원이 당선될 걸로 민주당은 보고 있는 것으로 그걸 이제 자기네 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천안, 아산, 당진 뭐 이런 이제 좀 큰 도시들 여기는 뭐 거의 석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20석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판세가 이거와 많이 다릅니다. 28석인데 아마 반 정도는 국민의힘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8석 중에 8석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한 13곳 정도가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뭐 다 이기진 못할 거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하고 우세 지역하고 이렇게 따지면 뭐 절반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14석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의 판세 분석이 지금 양당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뭐 강원도는 뭐 지난번에 하고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접전 지역이 뭐 50 내지 55곳 이렇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뭐 전체 몇 석이다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전체 밀석을 지금 예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죠.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접전 지역은 앞으로도 5일간 더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내일 사전투표를 하지만 본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변수. 지금 뭐 다 투표율을 얘기합니다. 뭐 저는 과거 같으면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공식 깨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이 좀 떨어질 것이고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 약간의 차이 정도밖에 안 난다. 이렇게 본다면 투표율이 뭐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지금 뭐 민주당은 65% 넘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가설은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건 얘기할 수 없다. 자, 가장 큰 변수가 저는 양문석, 김준혁 파장이라고 봅니다. 이 파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글 트렌드 등을 인용해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마다 적어도 몇백 표, 몇천 표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도층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투표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왜? 본투표에 중도층이 많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공의 대표를 만났는데 뭐 거기서 무슨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물꼬는 좀 트였다고 보는데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일 본투표 전까지 이게 뭐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은 나아진 거죠. 뭐 이렇게 대격돌의 분위기에서 조금은 좀 나아졌다. 뭐 이게 아무래도 뭐 여당의 대충돌 국면에서 투표를 치르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는 양문석, 김준혁 파장. 이게 얼마나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내리느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원장이 얘기한 지금까지 응답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2년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배제된 이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런 층이 있다. 근데 그 층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다. 왜 그러냐면 응답률이 높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